부모 교육은 CPS 교육연구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CPS 교육연구소는 신청할 때 보셨겠지만 20년 전통을 가진 이제 사고력 교육 전문 기관이에요. 이 교육연구소에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생각을 잘 키워갔으면 해서 지원하는 교육이니까 정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고력 교육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what, how, why 순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 사고력 해야겠어. 그래? 그럼, 이런 교재 해봐. 이런 학원 다녀봐. 무엇을 해야 할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어렵고 답답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내가 근데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이제 Y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었어요. 제가 오늘은 반대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사고력 교육을 우리는 왜 할 것인지 Y부터 정리를 하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정리되면, 어, 잠깐만요. 네, 지금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안내를 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what, 무엇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활용법까지 안내를 요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Y부터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요.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제가 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한테 사고력 교육을 내가 왜 시켜주려고 하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해주려고 하세요?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좀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도 오해이긴 한데 제가 좀 차차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고력 교육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걸까? Why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또 질문인데요. 네, 제가 생각 코치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참 많습니다. 사고력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답변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머님들과 대화를 해보다 보면, 창의력 같아요. 뭐 요즘은 문해력이라고도 하던데요. 뭐 생각하는 힘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답변이 나와요. 자, 제가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고력은 공부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머리가 있는 아이들의 특징을 알아보면 사고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기가 쉽겠죠. 일단 이해를 되게 잘해요. 새로 배우는 지식 이런 것들을. 근데 이해를 잘하니까 당연히 기억도 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뭔가를 배울 때 어떤 친구들은 딱 그것만 공부하거든요. 거기만 집중을 하고. 근데 좀 공부머리가 있는 애들은 가지고 와요. 배웠던 거,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 했던 것들. 그러니까 공부하는 깊이가 훨씬 깊고 정교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응용력, 활용력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생각의 깊이가 정말 다른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얘는 이런 생각을 하네? 이런 관점을 보네? 정말 다양하게 보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그런 특징들을 느꼈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이해도 잘하고 기억도 잘하고 응용 활용도 잘해요. 그럼 교과 성적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문제 해결력 역시 우수합니다. 공부 머리가 있는 아이들은 이런 거예요. 공부 머리가 있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다를까? 설명을 드리면요. 다양한 지능은 여기서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사고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발달해 있고요. 이 친구들은 하나만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발달해 있는 지능끼리 연결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같이 작동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균형이 잘 맞고요. 사고들끼리 협력을 잘합니다. 사고력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보면 사고력이 높다는 거는 다중지능, 여러 가지 지능이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협력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사고력이 높고 공부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능이야? 타고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우리 집은 좀 머리가 좋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능 선천적인 요소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요즘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옛날에는 선천적인 거, 유전적인 게 정말 많이 강하다고 믿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연구를 할수록 선천적인 것은 요만큼 후천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집은 조금 머리가 타고나진 않았는데요?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타고난 걸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우리 집은 머리는 좀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후천적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쇠퇴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에듀케이션의 어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근데 교육을 시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에듀케이션에서 이는요, 밖으로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듀케이션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교육을 한다는 거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훨씬 더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들과 교육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방금 말씀드린 선천적인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후천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기억하셔서 아이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훈련으로 지능이 개발되는 거구나 사고력이 개발되는 거구나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또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건데요. 이 사고력을 키우는데 좋은 시기가 따로 있나? 결정적인 시기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지능을 어,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골고루 키워주고 연결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근데 초등 시기는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중학생은요? 이렇게 하면 제가 좀 하기 시작하는데요. 중학생이 된다고 해서 머리가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의 머리는 계속 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변화하거든요. 쓰면은 발달되고 안 쓰면 퇴화하고 이렇게 계속 변화해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 하고 초등 시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 이제 중학생 정도, 한 15세 정도가 되면은 뇌에 자기들만의 나름의 생각 패턴도 생기고요. 고착화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해온 것들을 잘 생각하도록 지능을 바꿔주려면 더 많은 노력이 들고 더 강도 있게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교과 공부에 의해서. 그래서 사고력을 키우려면, 지능을 개발을 하려면 물을 끓이듯이 어느 정도의 뜨거움을 유지를 시켜줘야지 이제 지능에도 불이 붙어요. 그런데 이제 끈덕지게 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중학교에 가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하게 학습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등 시기까지 집중해서 훈련을 끝내놓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사고력 훈련이 효과를 보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질문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있죠. 아까 사고력 훈련의 최적의 시기와 효과를 보는 시기가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사고력 훈련이 효과를 보는 빛을 발하는 시기는요, 중학교 이상이에요. 중학교부터는 이제 공부에 깊이가 생깁니다. 이제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여러 개를 레이어 해가지고 같이 융합해서 생각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돼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초등 시기는 좀 다릅니다. 초등 공부의 목적은 좀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요. 그래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중고등 시기에 빛을 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오해해 버리면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사고력 훈련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초등 시기에 좋은 성적을 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고력 공부를 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초등 시기에는요, 어떻게 하면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냐면요, 그냥 많이 배우고 반복 많이 하면 돼요. 초등 시기에는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와요.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하면 깊이 생각하는 훈련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게 중고등 시기에 내가 깊이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초등에 훈련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사고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이제 두 번째는 how인데요. why를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로드맵을 좀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우선 처음에는 태도 변화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초 사고 훈련을 통해서 전문적인 사고 훈련을 하기 전에 다리를 좀 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습관들을 만들어주고 경험을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요거 전문 사고 훈련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의문이 좀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사고력 키우는데 무슨 태도랑 습관까지
뭐 이런 걸 먼저 거치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력 훈련을 한다는 거는 보통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능력이라 하면 지식, 기술과 같은 눈에 보이는 그런 힘들을 말을 하는데요. 사고력은 사실 능력이 아닙니다. 네,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량은요, 이 지식, 기술 외에도 태도라든지 습관, 동기, 가치,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역량을 받고요. 그래서 사고 훈련을 하는 건 역량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태도, 인식 변화부터 시작해서 습관을 만들어주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이제 전문 사고 훈련은 뭘 해야 되는데요? 라는 걸 좀 알려드릴 건데요. 훈련 방법, 즉 방식입니다. 사고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제가 딱 세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지능 개발. 아까 말씀드렸죠. 지능을 균형 있게 그리고 연결되도록 개발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 끓이듯이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려운 걸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유지를 하려면 끈기라고도 부를 수 있는 과제 집착력, 몰입하는 그런 힘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지능 개발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과제 집착력도 같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고, 이제 세 번째로 문제 해결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아이들이 체득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게 이 끈기, 과제 집중력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문제 해결 수월하게 해나가는 데도 도움이 돼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사고력을 측정해서 그래프로 나타내어 놓은 건데요. 분홍색이 또래 학년 평균 데이터고요. 파란색이 이제 진단을 한 아이예요. 그랬을 때 이 친구는 80에서 한 90등 정도 하위권 친구죠. 문제 해결력, 사고력이 하위권이라는 거고요. 위에 친구는 한 10% 정도에 드는 좀 상위권 친구입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일단 크기, 네, 능력, 역량치가 다르고요. 균형도가 다르죠. 조금 하위권 친구는 삐죽빼죽. 어떤 거는 많이 들어갔고, 어떤 거는 그래도 조금 커져 있고. 근데 이 친구는 비교적 균형도가 잘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이 좋은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자라있고 얘네들이 협동을 잘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균형을 맞추는 방법 이제 알아가 봐야 되는데요. 우선 아이의 약점을 추적해서 파악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이들마다 생각하는 그 모양이 다 달라요. 습관도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만의 약점을 개별화해서 파악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보완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저희는 보정 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친구는 왼쪽에 있는 친구는 논리 영역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논리 영역을 보완해주는 그런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른쪽 친구는 수리 영역이 약해요. 그래서 둘이 다른 영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각자 보정 학습을 진행하면 균형도를 천천히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골고루 쓰면서 연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궁금하실 건데요. 이렇게 여러 다중지능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학만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언어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골고루 지능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설계된 다중지능을 골고루 쓸 수 있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좀 예를 들어보면 이 왼쪽의 문제는 여기 7, 3, 4처럼 아래에 두 개의 수로 위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언어 지능 필요하고요. 언어 역량 써야 되고요. 수리 영역 필요하고요. 그리고 논리 영역도 필요하고 공간적인 것도 조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거는요. 이제 연결하는 문제인데 공간 영역 필요하고요. 여기 조건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 그리고 관찰 영역도 필요하고 논리 영역도 필요해요.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복합적인 지능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을 때 균형 있게 또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을 개발할 때는 이런 부분, 약점 보완하거나 같이 골고루 쓸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과제 집착력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끈기와 몰입이라고도 옆에 적어 놓았는데요. 끈기는 끈질기게 견뎌가는 기운을 말하고요. 몰입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지는 거예요. 이제 뇌에다가 불을 탁 붙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뜨거운 거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집중을 해서 그걸 지속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거나 평이하거나 익숙한 거에 뇌는 자극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걸 집중해서 지속해 나가서 이렇게 팔팔팔 물이 끓을 때 뇌도 불이 탁 켜져서 지능끼리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제 집착력이 있어야 지능을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 과제 집착력 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끈덕지게 푸나요? 그렇지 않아요. 금방금방 포기를 하죠. 그럴 때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해결 프로세스는 좀 풀어 얘기하면 문제 해결의 순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몸 안에 습관처럼 체득시켜 버리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모든 문제는 표준적인 해결 프로세스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저희 학습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표준이에요. 뭐 목표부터 잡고요. 나한테 주어진 정보, 조건들을 분석해서 탐색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실마리를 찾거나 문제 해결 전략을 세우고 문제 해결하고 검토하고 검증하고 이 과정은 표준적인 건데요. 이거를 제가 조금 비유적인 상황으로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왜 필요한지를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실이 막 이렇게 엉켜 있어요. 여러 가지 실이. 마치 이제 복잡한 문제 해결, 지능을 개발하는 그런 상황에다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어렵죠. 근데 이제 아이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일단 달려드는 아이가 있어요. 자, 이런 아이들은 일단 막 땡겨봅니다.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그런데 안 풀리죠. 어렵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한 1, 2분 내로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안 되네. 어렵잖아. 안 해.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아이는 옆에서 조력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달래줍니다. 맨 처음 거 하나만 해볼까? 맨 처음에 어디를 건드려야 좀 풀릴 것 같아? 아이가 막 고민을 해요. 그럼 아까 첫 번째 아이보다는 딱 한 개만 집중하면 되니까 훨씬 지속적으로 네, 몰입해서 그 끈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아이가 찾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한 개 더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순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해 나가야 될지 조금씩 나눠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밑에 아이가 첫 번째 막 시작한 아이보다 훨씬 오래 고민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차원에서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왼쪽을 보시면 작게 나누어 생각하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이 일단 압도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통제감을 잃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빨리 포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자, 그런데 옆에 이 아홉 칸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문제 해결 프로세스로 작은 단계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일단 목표부터 찾고, 주어진 정보 탐색하고, 이런 식으로 작게 나누면 어때요? 내가 다룰 수 있는 범위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통제감을 유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속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역할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내가 지금 생각이 당장은 안 떠오르더라도 등대처럼 사고의 큰 틀을 내가 이미 내 몸에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체득하는 것도 중요한 사고력 훈련인 겁니다. 그럼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어떻게 체득해야 되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봤던 문제죠. 아이가 이 프로세스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면 이렇게 그 프로세스별로 나누어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프로세스대로 질문이 구성된 활동지 같은 거를 접해봐도 좋겠고요. 핵심은 프로세스대로 생각하도록 질문하거나 그런 질문 구성 활동지를 만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초등 전문 사고력 훈련 단계에서 크게 세 가지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지능을 골고루 그리고 연결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되며 그 개발을 잘 하기 위해서 과제 집착력, 끈기와 몰입할 수 있는 그 힘을 같이 길러줘야 되고 또 그거를 돕는 프로세스를 체득해서 좀 방향성 그리고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이 7, 9세 학부모님들일 건데 7, 9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두 번째 하우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누가 됐든 7, 9세가 아니더라도 학습 태도, 인식부터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사고 훈련을 해서 다리를 놔줘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 아까 방금 세 가지 말씀드린 거 호락호락해 보이진 않죠. 사고력은 좀 자극을 주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문 사고 훈련을 시작했을 때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중간에 교량을 놔주듯이 기초 사고 훈련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7, 9세에 해야 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 학습 태도, 인식을 변화시켜 주세요. 태도는요, 마음가짐이고요. 인식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과 공부에 대한 개념부터 잡고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좀 어때요? 유아 또는 이제 초등 저학년 때 보통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하니까 이때까지 많이 배우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배우고 누군가가 해결해주고 이런 공부를 많이 해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주체를 좀 바꿔주는 겁니다. 천천히 아이에게 학습 책임감을 심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자기 문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학습 주체가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 너 자신이라는 거, 공부는 내 거. 내가 책임지고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천천히 부드럽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일 먼저 질문 방법부터 변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보통 몰라요. 나 이거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 큼직큼직하게 질문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좀 알려줍니다. 몰라요? 어떻게 해? 는 결국은 좀 어른들한테 해달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근데 네가 해결하면서 도움을 받고 싶은 정도라면 내가 어디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걸 어려워하면 부모님이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아이가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 좀 좁혀 나가시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책임감을 심어주는 방법 두 번째는 아이가 나름 생각을 했을 때 자기의 근거가 있고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충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투박하더라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표현하도록 훈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내 공부고 나는 이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도움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질문을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한 거에 이유와 과정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내 생각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저는 이런 메시지부터 항상 3월에 꼭 심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느끼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부터 변해야겠네? 맞아요.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보통 학부모님들 상담해보면 자꾸 가르쳐 주시거든요. 조금만 답답하고 모르는 것 같으면 빨리 알려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좋은 마음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결국에 자기 문제와는 되지 않아요. 여전히 네, 타인의 공부를 내가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답해도 좀 티를 안 내시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결과를 빨리 내겠다라는 마음만 버려도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 한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고 이게 한 달이 걸려도 괜찮다라는 마음까지 한번 먹어보세요. 네. 그래? 더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이야기해줄래? 오늘 당장 결판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설명이 아니라 설명으로 가르치지 마시고요. 이제 질문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질문으로 가르치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아이의 생각을 따라가시면 돼요. 오,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했구나. 인정도 하시고요. 좀 이상한 부분도 있고 오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눈높이에서 왜? 라고 궁금해 하시면서 계속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묻는 걸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오류도 발견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뭘 더 생각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가르친다는 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깨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님부터 좀 변화를 해주시면 스스로 생각한 아이로 일단 태도, 생각부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셨으면 이제 두 번째는 문제를 정의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중학년만 되더라도 학부모님들 10분 중에 9분 정도가 고민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푼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서 7, 9세 때 요거를 잡아놓고 가는 게 이제 공부 생각하는데 초석을 닦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초등 저학년 때나 이제 유아 때는 잘 몰라요. 이게 나중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문제 정의하는 습관만 만들어도 정말 많은 게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문제를 보고 자기 말로 정리하는 그런 습관 들여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나한테 주어진 정보나 조건이 이런 게 있구나 파악하는 습관도 길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봐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일단 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7, 9세 때는 진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관찰과 의미 해석하는 힘을 키워주셔야 돼요.
제가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생각하도록 질문을 한 거죠. 10분 뒤에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름 이제 추론도 해야 되고 생각이 이제 벌어져야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아이는요, 몰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아이는 더 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추워서 집에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몰라요 했고, 어떤 아이는 나름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일들을 추론해줬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관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아이가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관찰한 정보를 해석을 해요. 그리고 해석한 걸 토대로 추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이가 비를 맞으면서 놀고 있대요. 관찰하고 있죠. 아이는 웃고 있고 팔을 들고 뛰고 있어요. 관찰했죠. 그래서 아이가 신나고 재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해석하고 있죠. 비 때문에 아이의 옷이 젖었어요. 관찰했고요. 자켓이랑 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봄이랑 가을이라는 거를 아이가 좀 짐작을 해냈고요. 그럼 이런 거 젖었는데 이제 봄이나 가을이면 좀 쌀쌀하겠네? 이 아이가 추울 수 있겠다. 이런 추론까지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을 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보를 관찰하고 해석을 해야지 생각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관찰과 의미 해석력이 저는 좀 사고력, 기초 사고력의 약간 치트키인 것 같아서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런 관찰력, 의미 해석력을 키우지 않고 고학년이 된 아이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랑 생각 코칭을 하는 친구가 고학년입니다. 5, 6학년 정도 되고 학군지 사는 공부 되게 많이 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몰라요 하고 가져온 문제예요.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문제 해결 프로세스 아까 기억나시나요? 여기 문제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요. 여기 주어진 조건, 이 글과 그림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고학년이 된다고 해서 관찰력, 의미 해석력이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 시기에 기초사고를 훈련할 때 관찰과 의미 해석력에 정말 초점을 두고 많이 연습을 시켜주셔라. 이런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저는 뭐 했냐면요. 이거 문제 이해할 수 있도록 끊어읽기 같이 하고요. 얘 관찰하도록 질문했어요. 뭐가 보이는지, 이 점의 의미는 무엇인지 해석하도록 질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고 풀어. 뭔가 어쨌든 내가 해결을 할 것이고 생각을 하려면 앞에 선행되잖아요. 여기 단계에서만 봐도 관찰하고 의미 해석하는 게 선행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초사고력. 생각하는데 방법이라는 게 있네. 생각이 아까 그 실타래처럼 막 땡겨서 막 푸는 게 아니라 뭔가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구나. 7, 9세에는 이것만 알아도 성공이에요. 그 문제 해결 프로세스 체득하는 건 좀 뒤에 가서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기초 단계에서는 생각은 절차가 있어. 요 정도 그 지각만 해도 성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할 때 절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질문을 해주시거나 그렇게 구성된 훈련, 학습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막 풀도록 절대 냅두시지 말고 차근차근 어떤 것부터 생각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질문들을 작게 쪼개서 대화를 나눠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습 지침서도 절차적으로 잘 나와 있는 거를 학부모님들이 선택하시면 아이랑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실 때도 당연히 절차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또는 교재를 선택할 때, 이 사고력 훈련은 아이가 절차를 잘 깨달아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절차대로 질문할 수 있게 잘 도와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일부 사고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어떤 얘기 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Why랑 How 얘기했어요. 사고력이 뭐였는지, 그리고 이제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로드맵 보여드렸는데요. 태도 변화시키고요. 그 다음 기초 훈련, 방금 7, 9세 때 해야 되는 것들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문 훈련 해야 되는데 지능을 개발하고 과제 집착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체득하도록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7, 9세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what으로 갑니다. why, how, what 이렇게 갈 건데요. 무엇을 활용해야 될까?
무엇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뭔지도 알았고, 왜 해야 되는지 알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을 좀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S 교육연구소의 기초사고력 프로그램 생각의 길로 가는 싱크로를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7, 9세 기초사고력 훈련에 초점을 두고 만든 거라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를 녹여내고 있거든요.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CSL 영역, PI 영역, 교구 영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SL 영역이라는 건요. CPS for Self-Directed Learning의 약자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각하는 방법, 절차, 관찰, 의미 해석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를 아이들이 익히도록 좀 훈련을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6권이 다른데 이제 첫 번째는 관찰, 비교, 분류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어적인 이해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칙이나 패턴,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논리, 추론, 그리고 마지막은 문제 해결 기법들을 경험을 하면서 정보를 보고 해석하고 절차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쪼개서 익힐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과제 집착력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다양하게 생각하고 응용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싱크로에서는 PI라는 영역에서 퍼즐을 가지고 이걸 훈련을 합니다. 스도쿠라는 퍼즐 유명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관찰과 논리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 퍼즐이에요. 싱크로에서는 6권 내내 스도쿠만 다룹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해진 3가지 규칙을 가지고 이 방법으로도 해결해보고 이 관점으로 접근해보고 다양하게 접근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초 경험을 한 아이들은 응용력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면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거든요.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생각의 깊이가 다르겠죠? 그리고 과제 집착력,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과제 집착력이 있어야 사고 지능도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과제 집착력이 왜 향상이 되냐면, 퍼즐이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요. 게임 깨듯이 흥미를 가지고 좀 끈기 있게 몰입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퍼즐이 과제 집착력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PI 영역을 통해서 과제 집착력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역 교구에서는요. 사고력을 키우는데 뒤에서 큰 영향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시각화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직관적이고 다른 영역들끼리 연결을 도와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시각화 능력은 머리로 그림을 그리듯이 하는 능력인데 수학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등 시기 7, 9세부터 머리로 그려나가는 훈련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실제로 보고 만지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초등 입학에 들어오면서 점점 머리로 치상해내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도록 좀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교구에서는 평면과 입체 도형을 이해를 해보는데요. 도형들을 결합하거나 분해하는 거를 직접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결합 분해하는 과정에서 도형이 돌아가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하고 그거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지면에 그려보는 거예요. 교구 영역까지 이렇게 3가지 구성이 되어 있고